자, 여러분들 이제 바탕화면이 검정 색깔이 아니면 설정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요. 바탕화면을 검정 색깔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PC 보면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인치계하고 미터계가 있는데 미터계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터계로. 그 다음에 바탕화면 색깔이 만약에 검정색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색상에 들어가셔서 여기 그라디에이션 배경 화면 색상 끝 색깔하고 배경 색깔 있어요. 얘네들을 다 검정 색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 색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 및 그룹 결과 색상 사용이라고 되는 부분은 체크를 꺼주시고요. 이거는 이동한 결과의 색깔을 빨간 색깔로 표현하는 건데 좀 불편해요. 그리고 시작 종료에서는 에디터가 기타를 체크해서 여러분들 그 C 드라이브에 있는 심코라고 하는 폴더에서 심코 에디터 이걸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아마 여러분 밀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밀링으로 선택을 하시면 머신 센터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시작할 때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계 타입이 선택이 안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CAD 설정에서 여기서는 그래픽 변경 시 공구 작업 평면 동일한 평면을 하겠다 이 체크 2개 꺼주세요. 이거 2개 체크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동 저장 실행에서 설정에서 노트는 가는 선, 그 다음에 직선과 원은 좀 굵은 선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뒤에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조금 해놨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이제 기본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머신 형태는 기본값으로 해서 밀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자, 이거는 이제 Alt O를 누르면 공구 목록 표시 얘를 누르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아트 기능은 뭐 끄셔도 되고, 아트가 얘는 여기서 안 꺼지나? 일단 얘를 끄면 꺼져요. 이렇게 이제 넓게 봐도 됩니다. 일단은 대상 도형을 그리는 데는 경로가 필요 없으니까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사각형을 70, 70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그릴 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사각형 그리기라고 있어요. 또는 여기 그리기에서 사각형 그리기 체크를 하시고요. 자, 원점에다가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렇게 활성화 됩니다. 한번 클릭하시고 쭉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현재 이 상태는 라이브 상태라고 해서 치수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치수에다가 70이라고 넣고요. 70. 그 다음 여기에다가도 7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0. 그 다음에 70, 70으로 사각형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자, 그려졌고, 오토캐드하고 다르게 얘는 바로 옵셋을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파, 브레이크인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마캠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별개로. 그래서 5만큼 안쪽으로 옵셋을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외곽 테두리가 다 5만큼 안으로 옵셋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옵셋을 하는 기능은 여기 보면 윤곽 옵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옵셋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동 옵셋, 얘는 그 대상 하나만 옵셋을 시키는 거고, 윤곽 옵셋 같은 경우는 체인으로 대상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옵셋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동 윤곽 옵셋을 체크하신 다음에 대상을 찍고요.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옵셋이 되는데, 지금 거리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5로 하겠습니다. 자, 5로 하시고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니까 반대 방향을 선택해서 안쪽으로 5만큼 옵셋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사가 체크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70, 70의 형상인데 안쪽으로 5만큼이 옵셋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혹시 하셨나요? 안 하신 분은 혹시라도 빠르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라운드가 있어요. 라운드는 필렛이죠. 그 다음 여기 못다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필렛을 줄 건데, 필렛은 그리기에 필렛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싱글 필렛이 있고 체인 필렛이 있는데 아까 윤곽하고 비슷해요.
싱글 필렛은 내가 선택한 부분 하나만 필렛을 주는 거고, 체인 필렛은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모서리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필렛을 주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싱글 필렛을 하겠습니다. 자, 싱글 필렛을 선택하시고 여기다 거리값 5로 되어 있는데요. 5로 그대로 사용하겠다 해서 대상을 클릭하시면 두 개의 대상이 만나는 부위에 R 값이 5로 해서 이렇게 필렛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누르시면 이 리본바라고 하는 이 필렛을 주는 기능이 그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때 여기하고 여기를 체크를 하고요. 여기다가는 6을 주겠습니다. 6. 이렇게 6. 그 다음 확인할게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간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대칭 이동. 어떻게? 대상을 선택하시고 이동해서 대칭 이동을 체크하신 다음에, 체크했죠? 이때 여기 두 점 포인트를 가지고 대칭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 포인트, 여기하고 여기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동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말 돼요? 대칭. 얘가 바깥쪽으로 돼 있었는데 안쪽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두 점 같고 R값 같으니까 똑같죠? 그렇죠? 영주씨, 뒤에서 봐서 안 한 사람 있는지 보고 없으면은 가도 된다고 그래. 아직 기다려야 돼?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원일씨 다 했나?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못따기가 있잖아요. 못따기인데 C5로 돼 있네요. C5? 못따기는 안 했지. 여기 그리기에서 못따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싱글 못따기 체크하시고 기본값이 5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얘와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못따기 준 거예요. 여기 노 트림을 체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트림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트림을 하겠다 그러면 원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C5로 못따기를 줬어요. 자, 외곽 부분은 이렇게 해서 그림이 완료된 것 같아요. 자, 됐고, 이제 동그라미, 안쪽에다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데, 원 그리기에서 원호 보시면은 중심하고 반지름이 있거든요. 얘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다 원을 그릴 거예요. 근데 원을 그리는데 내가 어떤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순간, 지금 보면 점을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자, 이때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하나, 둘, 셋, 맨 위에 보면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여기다가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절대좌표 X 35, Y 35, 엔터. 그러면 그 지점이 찍힙니다.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크기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크기 값이 28이죠. 28,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짜리 원이 X35, Y35에 그려졌어요. 근데 여기 안쪽에 M6짜리 탭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지름을 6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세요. 항상 탭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적용했을까? 확인해서 빠져나오지. 그냥 확인해서 빠져나올게요. 확인해서 빠져나오고, 현재 이것을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낫겠네요. 20만큼.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고요. 이동하려고 하는 대상을 선택하시고, 여기 이동해서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걸 체크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0만큼 이동하겠다 체크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체크해서 양쪽으로 하겠다 체크합니다. 그러면 대상은 다 그려진 것 같아요. 확인하면 되겠죠? 동혁씨 다 했어요? 예.
준수 다 했나? 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형은 됐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어렵나요? 그릴만 하죠. 그죠? 여러분 한두 번만 복습하면 따라하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등각 보기 하겠습니다. 등각 보기 도면 치수는 지워도 돼요.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 재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재료 설정을 하기 위해서 뷰에서 아까 제가 이걸 숨겨놨는데 오퍼레이션 판넬에서 Alt 5인데요. 얘를 보이게 하고 재료 설정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재료 설정. 자, 재료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료 설정 클릭. 자, 재료 설정을 하는데 여기 대각 모서리를 해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도형 밖에 도형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전체 형상을 체크하시면 가로 세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 값만 우리가 25로 돼 있었죠. 25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재가 재료 설정이 이렇게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센터 작업을 할 건데 센터 작업에 사용될 대상 도형은 얘예요. 3개. 그쵸? 센터 작업 우리가 했던 거.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공정대로 시험 그 작업 지시에 나온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드릴 가공이라고 있어요. 드릴 가공, 구멍 뚫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센터, 그 다음 드릴, 그 다음 탭, 이거 다 드릴 가공에 해당이 됩니다. 사이클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드릴 가공을 체크하시고, 체크하면 얘가 점들을 선택하시오라는 커맨드 창이 떠 있어요. 점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 그럼 점 선택하지 뭐.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럼 3개의 점이 선택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의 포인트가 선택됐다라고 뜨죠. 드릴이나 이 드릴 사이클 얘네들은 포인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다른 것들은 별 의미 없어요. 사이클 종류는 내가 선택하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선택하고 3개의 점이 선택됐는데 그죠? 나는 뭐가 잘못 선택됐어. 그럼 여기 취소를 누르면 됩니다. 취소를 누르면 점들이 다 이제 취소가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전체 다시 선택을 누르면 기존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새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선택을 할 때 이제는 여기 보면 도형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형 요소를 클릭하시고 원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아까는 수동으로 선택하는 거였었는데 그거는 포인트를 선택해야 되고 지금은 도형 요소를 했기 때문에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도 같아요. 3개의 포인트가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여하튼 3개의 포인트가 선택이 되면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구. 대상 포인트는 선택했어. 그러면 그 포인트 X좌표, Y좌표를 인식한 거예요. 한 거고, 이제 공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구가 2번에 센터 드릴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거르기를 들어가서 목록 공구 선택해서 거르기 들어가서 전체 선택 취소하고 여기서 센터 드릴이라고 한 거 여기 있어요. 아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센터 드릴. 이 센터 드릴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센터 드릴 사이즈가 쭉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4짜리 하죠. 4짜리 센터 드릴을 쓰겠다. 얘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4짜리 센터 드릴 쓰겠다.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9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번호는 2번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2번으로 바꿉니다.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조축 회전수는 얼마냐 물어보는데 조축 회전수는 1500.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얼마냐 물어보는데 이송 속도는 800. 자, 1500하고 800. 나머지 얘네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1500을 주면 절삭 속도가 47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송 속도를 800을 주면 FP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0.26 정도 된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절삭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여기에 있는 조건이 출력이 돼요.
즉 주축 회전수 S1500 나가는 거고, 이송 속도는 F800 나가는 거고, 공구번호는 툴 2번, 길이 보정 H02 이게 나가는 거예요. 센터들의 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짜리. 지름 다요? 센터 드릴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칭 치수가 센터 드릴은 여기가 호칭 치수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4라고 입력한 거야. 여기는 10이에요. 이 자루 부분은. 근데 센터 드릴은 여기로 치수를 표시하지 않아. 여기로 표시해. 여기로. 기호로. 그래서 얘가 4짜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까. 그러면은 자루 부분이 1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목록에서. 다시 바뀌었네요. 이게 공구 조건을 지금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공구 조건 들어가서 바꿔버릴까? 더블 클릭해서 지금 공구 조건에 들어가서 바꾸지 않은 상태라서 넥스트 눌러서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풀넘버 2번, 그리고 피드레이트는 800, 일단 플런지도 800, 이건 의미 없지만, 그 다음에 리트랙트 됐고, 스핀들 1500, 수직으로 내려오는 속도고 옆으로 가는 속도인데, 센터는 옆으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구별이 없어요. 그냥 피드하고 프런지하고 같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Z축으로 절삭 이송하는 속도, 그 다음에 X축으로 절삭 이송하는 속도는 피드레이트고, Z축으로 절삭 이송하면서 내려가는 속도는 프런지인데, 두 개를 같이 써도 돼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줘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리트랙트는 복귀할 때의 속도예요. 복귀할 때는 G00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귀할 때는 G00으로 우리가 빠져나오잖아요. 절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값이 있어도 출력되지 않아요. 마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1500에 800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일단 공구번호도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짜리, 후칭이 4짜리 센터 드릴이다. 이렇게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절삭 조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G81로 되어 있어요. 이게 드릴 사이클로 되어 있는 거, 드릴 카운터 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G81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정지 시간을 주게 되면 G82로 출력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종점 위치에서 잠깐 멈췄다가 나오게 하는 기능이 이제 G82 기능이거든요. 일단은 드릴 사이클 G81로 하겠습니다.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안전 높이 체크를 해서 여기는 50으로 해주시고요. 절대.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공구 복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구 복귀는 R점 위치예요. 우리 교재대로 한다면 이게 절대를 체크하고 3을 넣어야 되는데 3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얘를 저는 10으로 주겠습니다. 10. 10 너무 하려나? 5로 주죠. 3보다는 좀 크게 5 정도 주고요. 제로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절대로 해서 마이너스 3을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3.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로 상단, 우리가 제로 상단이죠. 절대값이 0이라는 거죠. 그리고 급속으로 내려오다가 G01 절삭 속도로 바뀌는 위치, 이걸 진입 높이라고 했죠. 진입 높이가 5다. 절대값 5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지 여기서는 3으로 줬었잖아요. 그걸 5로 했습니다. 그 다음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이다. 이거는 여러분 시험지에 보면 깊이 값을 마이너스 3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한 겁니다. 맞아요?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경로를 확인할 때는 여기 경로, 생성된 경로 맨 밑에 보시면 그 NC그룹 해가지고 뭐 있어요. 경로가 가공 경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구가 보여요. 확대 주소에서 이 상태에서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찍고 옆으로 가서 찍고 옆으로 가서 찍고 빠진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노란 색깔은 G00 급속 이송을 나타내고, 하늘 색깔은 G01을 뜻합니다. 다 된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됐으면은 얘를 G코드를 바로 출력해 볼까? G1을 눌러서 여기 G1이라고 있습니다. G1 G1 탤런트 이름이 G1이라는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엎어쓰기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G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방금 생성한 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좀 익숙한 코드들이 나오죠. 근데 시퀀스 번호가 나오니까 좀 익숙하지 않네, 그죠? 이 시퀀스 번호는 여기 NC 기능에서 삭제를 누르면 시퀀스 번호는 삭제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추 아는 코드 아닌가? 우리가 수기로 짠 거와 거의 비슷하죠? 길이 보정 들어갔잖아. 그 다음 Z5는 R점이 5로 했기 때문에 R점까지 빨리 갔고,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절삭이성으로 들어간 거고, 피드는 800이고, 회전수는 1500이고, 그래서 위치, Y35에서 또 한번 뚫고, Y55에서 또 한번 뚫고, 길이 보정 취소하면서 빠지고, 그 다음에 기계 원점 복귀하고, 그 다음에 X, Y도 복귀했는데, 이때는 Y만 복귀하면 되겠죠? X는 복귀할 필요 없죠. 이거는 포스트에서 수정하면 돼요. 포스트에서 수정해 놓으면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포스트 수정하는 거는 안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 편집을 약간씩 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할게요. 포스트 수정해 놓으면 뭐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지금 이대로 해도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다르게 나오나? A0가 나온다. 그렇죠. 저는 A0 지금 안 나오게 막아놨어요. 자, 그럼 그 막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X0도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A0 안 나오게 하고 시퀀스 번호도 안 나오게 하고 앞에 있는 주소문 잡다운 코드를 나오는 것도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 방법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안 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포스트를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자, 포스트 수정하는 것은 여기 마캠에서 이거 올라가서 가공해야 되겠다. 가공 없네요, 오늘. 평가가 가공이 없어요. 가공이 없어서 우리가 이거 생성해서 위에 올라가서 머신에다로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파일에서 외부 파일 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포스트 파일 우리가 share 마캠 x8 이라고 하는 폴더에 보시면 밀이라고 하는 폴더에 여기에 포스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우리가 가공해도 되나? 내부인들이 있어서 여하튼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포스트가 뭐냐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포스트가 디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mp-pan 이 포스트 파일이 좀 다양하죠. 5라고 써 있는 건 5축 포스트예요. 4는 부가축, 3은 3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mp-pan은 기본적으로 4축 형태거든요. 그래서 부가축 A축이 출력이 돼서 여러분들 이제 A가 나오는 건데 mp-pan을 열기를 눌러서 그러면 포스트 파일이 떠요. 이제 시어너처럼 어떤 명령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맨 선두에 이게 선두가 안 보이겠지? 여러분들 찾기를 눌러서 편집에서 찾기 눌러서 퍼센트를 넣어보세요. 퍼센트. 그러면 이 부분이 찾아져. 헤더라고 해서 처음에 뭔가를 정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잡다운 코드들이 엄청 여기 많아요. 여기에 그것들을 지금 지운 거야. 근데 뭘 지워야 될지 모를 수도 있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뭐 가로로 되어 있는 것들 잡다한 것들을 지웠는데 지금 얘는 그게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네. 그럼 포스트를 제가 다른 걸 열어서 볼게요. 자, 포스트 파일을 저게 삭제 안 된 포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거나 아까 저 부분만 좀 수정하기 위해서 퍼센테이지가 들어간 부분이 선두 부분인데 얘는 아마 그게 수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잘 쓰지 않는 부스트라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퍼센트 헤더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면 여기에서 이 잡다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어디서부터 지워야 되냐면 프로그램 코먼트 프로그램 넘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잡다한 코드들이 안 나와요. 이건 주소문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프로그램 생성한 날짜 뭐 어쩌고저쩌고 포스트 뭘 또 했는지 막 잡다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싹 지워버리고 하시면 됩니다. 지워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전 다시 아까 그 지워서 저장하시면 되고 다시 원래 있는 포스트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운 게 이거예요. 퍼센트 분에 지워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시퀀스 번호가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시퀀스 번호를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시퀀스 번호가 얘예요. 얘 때문에 계속 n 얼마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얘네들을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지우려면 얘를 컨트롤 C를 해서 이 부분을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 교체 바꾸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방금 컨트롤 C 한 거를 없는 코드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N 표시된 거, $N 표시된 거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모두 교체하겠다 그러면 $N로 되어 있는 부분만 싹 찾아서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모두 교체. 자, 그러면 75개가 교체됐다 이렇게 뜬 거예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N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퀀스 번호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었냐, 끝날 때 X0가 원점 복귀한 게 있었잖아요. Y0만 원점 복귀하면 되는데 X0가 원점 복귀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X0를 안 나오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엔드 부분이에요. 엔드라고 하는 끝나는 부분이죠. 끝나는 부분을 찾는 건데 끝나는 부분은 M30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M30으로 끝나는 부분을 찾아서 그 위에 보시면은 쭉 가다 보면 원점 복귀 G28, X0, Y0 뜨잖아요. 이때 Y0는 그대로 놔두고 X0만 델리트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Y0만 나와요. X0는 안 나오고. 이렇게 하고 저장한 다음에 G코드를 출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수정이 됐는지 볼까요? X0 안 나오죠? 시퀀스 번호 하나 안 나오죠? 잡다운 코드 앞에 안 나오죠? 이렇게. 이 정도 돼도 뭐 보편적인 판학 장비에서 사용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자, 근데 아까 좀 생소한 게 있네. G99라고 하는 게 있어. G99는 R점 복귀라고 그래서 이제 초기점까지 빠져나오지 않고 R점까지만 복귀했다가 다시 옆으로 가는 기능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G98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드릴 작업하고 나서 옆으로 바로 갔다가 복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입력 안 했잖아요. 이걸 입력 안 하면 초기점 복귀가 실행되기 때문에 뭐 Z5 똑같네. 초기점 복귀를 해도 얘는. 근데 얘는 이제 초기점 복귀를 체크하면 이게 위에까지 떠서 옆으로 이동해요. 이건 지금 R점 복귀를 체크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를 체크를 끄면 처음과 마지막에만 Z50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아까는 이걸 체크했었는데 이걸 체크를 끄잖아요.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안전 높이 50을 갖다가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차이가 보이나? 이거하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차이점을 볼게요. 이거하고 얘를 체크했을 때를 다시 재생성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택한 것만 보이게 하면 이거는 체크했을 때, 이거는 체크를 안 했을 때, 체크를 안 했을 때 차이점 보여요? 체크했을 때, 체크 안 했을 때, 체크했을 때, 체크 안 했을 때 보이나? 포스트에서 또 체크할 부분이 있네. 이왕에 한 김에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장비에서 원호 가공을 할 때 지금 여기는 원호 가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없는데 G02, G03이 IJK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IJK로 안 나오고 R로, 모든 원호 가공은 R로만 출력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냐면 이 상태로 쭉 가다 보면 아크 무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크로 움직이는 거. 얘는 아마 지웠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지금 아크라고 하는 게 원호잖아요. 원호로 이동할 때 select the arc output. arc output이라는 것은 원호를 아웃풋 출력할 때 G02나 G03을 출력할 때 IJK로 출력할 건지 R로만 출력할 건지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IJK는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캠에서 설정을 선택할 필요 없이 얘로 거쳐가면 원호 형태는 다 R로만 출력이 돼요. 얘를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대가로 꼭 지우셔야 됩니다. 이건 포스트 그 언어에 나오는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모든 아크는 다 원호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이 포스트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포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또 아까 그 환학 장비에서만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환학 장비의 특징이 공구를 교체하기 전에 꼭 G49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걸 하려면은 이제 포스트 공구 교체한 앞에다가 G49가 항상 나오게, 지금 같은 경우는 나오는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공구를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해서 출력을 했을 때는 얘가 한 번만 나오나 그럴 거예요. 일단 나중에 그건 수정하죠. 지금 일단은 이 정도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센터 작업은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기 전송하면 센터 작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작업은 기존에 있던 이 작업하고 거의 유사해요. 얘는 지워도 되겠네. 지우고, 자, 얘를 카피를 해서 쓸 건데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가 더 생기죠. 이렇게. 자, 생겼고 뒤에 나와 있는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를 5.2짜리로 바꾸고 공구 번호 3번, 필드값, 회전수, 그 다음 사이클도 G83으로 바꾸면 끝이야. 경로를 복사했으면. 자, 그래서 조건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자, 가공 경로 형태에서 대상 포인트는 똑같고요. 그 다음 공구에 들어가서 공구가 3번 공구인데 5.2짜리 드릴이죠. 그러면 목록공 선택을 눌러서 거르기를 눌러요. 거르기를 눌러서 선택 취소하고, 아까는 센터 드릴을 선택 조건으로 걸었지만 지금은 선택 취소하고 드릴을 조건으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게 되면 드릴 종류들이 쭉 많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5.2짜리 드릴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5.2짜리 드릴이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얘가 공구 번호가 막 이렇게 잘 안 맞아. 그래서 얘도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서 조건을 수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얘 앞에 부분은 됐고, 넥스트 눌러서 공구 번호는 3번, 길이 번호 3번, 그 다음 피드 레이트는 150, 그 다음 회전, 이게 풀런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150 주면 돼요. 150. 그 다음에 리트랙트 의미 없습니다. 출력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핀들이 있는데, 스핀들은 800. 그 다음 마침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줬던 조건으로 얘네들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출력되는 코드는 800하고 1150만 출력돼요. 이송 속도 150, 그 다음에 주축의 선수 800, 이것만 출력이 됩니다. 됐나요? 하고 있죠? 저 혼자 떠들어버리면 허망하잖아. 뒤에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절삭 조건에 들어가서는 여기서 드릴 G81 사이클이 아니라 팩드릴을 선택합니다. 팩드릴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한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팩값을 우리가 교재에서 5로 줬었잖아요. 5로 주겠습니다. 5. 그러면 Q5 점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리고 사이클은 G83으로 출력이 됩니다.
G83, 그 다음에 Q5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건 사이클을 뭘로 출력할 건지 G81로 출력할 건지 G83으로 출력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었고, 연결 조건에서는 가공 깊이만 수정하면 되는데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0까지, 0에서부터 마이너스 30까지 하겠다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생성 해주시면 방금 수정한 조건으로 경로가 생성이 돼요. 자,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는 깊이가 위에서 작업이 됐었잖아요. 센터 작업은. 얘는 밑에까지 갔죠. 그리고 사이클 종류도 얘는 이제 심공 드릴 사이클이고, 앞에 아까는 이제 드릴 센터 작업할 때 쓰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깊이가 다르죠. 클릭했을 때 그 경로만 보겠다 이거 체크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경로만 화면에 표시하겠다 이게 된 거죠. 자, 잠시 대기. 자, 이제 구멍을 뚫어놨어요. 드릴 작업은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엔드밀 작업을 하고 윤곽하고 포켓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외곽부터 해볼게요. 자, 평면 보기 하고, 일단은 경로는 이렇게 선택하면 경로가 보이거든요. 지금 경로가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얘를 클릭하면 경로가 안 보여. 이게 지금 선택된 작업의 가공 경로 표시 전환이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게 한 다음에 해놓으세요. 왜냐면 경로가 보이면 좀 정신이 없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외곽 부분을 제거할 건데, 외곽 부분을 제거할 때 뭘 쓸 거냐면 가공 경로에서 2D 고속 가공에서 다이나믹 영역을 사용하겠습니다. 보여? 보고 있죠? 자, 다이나믹 영역을 체크하시고요. 여기 오시면 가공할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피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할 건지, 안쪽을 할 때는 내측에서 진입을 할 때, 바깥에 작업을 할 때는 외측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외측에서 들어오면서 작업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외측에서를 체크하시고 가공할 영역을 선택을 눌러서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을 가공하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확인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여기 부분을 다 날려버려, 위에를. 그런데 여기에서 회피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눌러서 남겨져야 될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 부분을 남겨놓고 가공 제거를 해요.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구. 자, 공구는 2번, 3번, 그 다음에 5번이잖아요. 여기서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목록 공구 선택을 누르면 얘가 뭐 2D 작업, 형상 작업이기 때문에 엔드밀 다 나왔는데, 여기서 10파이짜리 평엔드밀 얘를 불러오면 되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 10파이짜리 평엔드밀 불러와졌는데 공구 번호가 하고 절삭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공구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한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서 여기에서 공구 번호를 5번으로 바꿔주세요. 5번. 그 다음에 피드 레이트는 거기에 얼마로 되어 있냐면 300으로 되어 있네. 300. 그 다음 플런지도 그냥 똑같하게 300. 그 다음에 스핀들 RPM은 얼마로 되어 있냐 봤을 때 1200. 자, 이렇게 해서 1200에 300 이게 좋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날수가 있는데, 날수가 우리가 두 날짜리를 쓰니까 두 날로 할게요. 얘를 왜 바꿨냐면, 나중에 이제 확인 눌러보시면 그 절삭 속도하고 날당 이송값을 확인할 때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마침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회전수 1200을 주면 절삭 속도는 37.7을 준 거나 같다 떠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시험지에 보면 여러분들 37.7로 나와있지. 그게 이거야, 절삭 속도. 그 다음 이송 속도를 300을 주면 FPT는 0.125다. 즉 날당 0.1 정도의 이송, 절삭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0.125. 이송 속도를 300을 주면 이걸 대충 가늠할 수가 있어. 아, 이 정도면 공구가 버티겠다, 안 버티겠다,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이거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 가서는 딱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만 0으로 바꿀게요. 0, 0. 0,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진입 동작에서는, 여기도 딱히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연결 조건에서 깊이값만. 재료 상단은 0인데,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5다 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안전 높이는 50으로 체크해 주시고 50 항상 우리 들어갈 때 50에서 길이 보정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 위치야 이게. 그 다음에 이속 높이는 6으로 되어 있는데 6 뭐 상관없겠죠. 상관없다 보시고 처음과 마지막에만 안전 높이를 적용하겠다. Z50까지 떴다 내렸다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확인해봐요.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 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네? 한번 경로 확인 눌러볼게요. 경로 확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폴더를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검증 얘를 키고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얘가 이렇게 작업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작업됐죠. 처음 들어갈 때 민날 안 먹었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된다. 됐나요? 네. 순서 네. 됐어? 네. 동현씨 됐나?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도 동일하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2D 고속 가공에서 다이나믹 영역 체크하시고, 이제는 내 측에서 하겠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내 측. 그리고 가공 영역을 얘로 선택. 확인. 자, 내 측에서 하기 때문에 얘는 외측으로 해놨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왔고요. 내 측 하기 때문에 안에서 들어와요. 얘는 회피 영역은 딱히 없어요.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공구는 아까 했던 공구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고요. 절삭 조건에서는 하향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돼 있고 가공 영역 여유값 0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입 동작에서는 헬릭스라고 돼 있어요. 헬릭스는 원을 그리면서 들어간 거거든요. 뭐 얘는 좀 헬릭스에 상관없겠죠. 근데 헬릭스 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헬릭스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원으로 그릴 때 헬릭스 반경, 우리가 저번에 수기로 짤 때 x 4만큼 가서 빙빙 돌지 않았나? 네. 그 값이에요. 여기다가 그 4 값을 넣으면 돼. 보통 이제 공구의 그 지름에 45% 정도 주거든요. 그냥 4 정도 줄게요. 4 정도 주고, 뭐 나머지들은 됐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5까지. 아까하고 조건 똑같은데 깊이값만 좀 체크해주면 되겠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작업하겠다.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돼요. 그럼 형상은 다 끝났어. 자,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전체를 다 선택하고요. 그룹을 선택하면 다 선택된다고 그랬지? 모의 가공을 체크하고, 뭐야 이거 공구가 왜 이래? 아, 센터 드릴이구나. 자, 플레이를 누르면 센터 찍고 드릴 작업하고 외곽 돌리고 돌면서 이게 들어가면서 안에를 작업한다. 끝났네, 그지? 여기까지 작업된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라고 여기만 한번 해주시면 탭 내야죠 지금 이제. 아, 탭, 아,
근데 여기가 왜 이러지? 요따기하고 템내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왔을까? 드릴 작업. 지금 센터 드릴이 더 크네. 드릴보다 더 큰갑다. 모양 형상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 지금 팩드릴 작업은 팩드릴을 더블 클릭해서 드릴 모양을 확인해 볼게요. 이건 정상적으로 된 거고, 여기 센터 드릴이 모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깊이를 마이너스 3을 줬는데 마이너스 3을 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4가 이 치수인데 4 우리가 지금 5로 뚫었으니까 4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일단은 이거는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대로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이제 아까 모의광 했을 때 센터 작업할 때 이게 좀 깊게 뚫리네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헬리컬로 들어간 다음에 옆으로 가면서 구멍을 넓히고 있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못따기죠. 여기 못따기 주고, 여기 못따기 주고, 여기 못따기 주고. 자, 못따기를 줄 건데, 못따기를 줄 때 사용하는 것은 드릴 사이클 쓰겠죠.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을 사용하는데 수동으로 여기 하나 찍어주고요. 수동 포인트 찍는 거죠. 확인하신 다음에 공구를 NC 드릴이죠. 못따기 공구가 7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록 공구에서 여기 검색에서는 NC 드릴을 체크하면 되거든요. NC 드릴이 이거야. 스폿 드릴. 스폿 드릴을 NC 드릴 이거를 선택을 해서 7번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고, 그러면 스폿 드릴에서 우리가 10파이짜리 스폿을 쓰고 있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공구 번호를 바꿔주고 넥스트 눌러서 공구 번호가 7번 10파이짜리, 그 다음 피드레이트 피드 값은 500. 뭐 얘는 안 줘도 되는데 500. 그 다음에 회전수는 얼마였냐? 이게 높다기가 1500.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마치 그러니까 공고 번호하고 피드레이트하고 회전수만 맞춰주면 돼. 이렇게 하시고 피니시 마침. 자, 됐고요. 그죠?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드릴 사이클 G81로 할 거예요. G81로 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아까 마이너스 3.5였나? 마이너스 3.5가 맞죠? 마이너스 3.5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가운데는 선택 안 했습니다. 가운데는 선택 안 하고 Z0에 있는 포인트에 있는 것만 선택했어.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따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5로 주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5로 여기가 작업이 돼. 그러면 이거를 여기까지 한 거를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해보시면 못따기를 했는데 이 못따기가 공구가 너무 큰갑다. 이게 10이지 매각이 10이다 보니까 깊게 주니까 이게 됐네. 그러면 센터를 찍을 때 이 깊이를 마이너스 3을 줬는데 마이너스 3이 좀 깊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만 줄게요. 센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3을 줬잖아요. 이 조건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있는
이제 해야지.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줄게요. 마이너스 1로 줘서 작업을 해야 못따기 했을 때 그 모양이 제대로 보여질 것 같아요. 센터 작업은 깊이를 그렇게 깊게 줄 필요는 없어요. ENC 작업이 아니고, 왜냐면 자리만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의가공 체크해서 다시 모의가공 해보면, 자, 이렇게 못따기 면치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도 주어졌죠. 자, 근데 여기가 안 주어졌잖아요. 이 부위는 따로 할 거예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깊이를 마이너스 1로 수정했다. 센터 깊이를 마이너스 1로 수정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작업하면 돼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하고는 따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했던 것하고 작업 공정이 비슷하니까 5번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하고, 그다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자, 하나 생겼잖아요. 얘가 하나 있고 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6번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양옆에 있는 두 개가 아니고 가운데 있는 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걸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선택을 합니다. 전체 다시 선택. 기존에 양옆에 있는 걸 쓰지 않고 가운데에 있는 거를 다시 선택하겠다. 정유씨 왔어? 네. 준서 했어? 어? 아직 적응이 왜? 옆에 원까지 왔습니다. 못따기다고 못 들어왔어? 네. 못따기다고 왜 못 들어왔지? 얘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거기까지. 여기 했어? 그럼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게 생성되잖아. 이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면 얘가 나오잖아. 나오면 여기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뭔가 포인트가 선택됐는데 그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선택을 눌러서 여기를 찍어준다. 이렇게 양 옆에 있는 것하고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따로 선택한 거예요. 자, 확인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조건에 들어가서 이 깊이 값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 줘. 왜 마이너스 5를 더 주냐면 그 엔드밀을 작업하는 깊이가 마이너스 5에서 작업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로 그 상단이 바뀐 거지. 0에서 마이너스 5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5가 들어가면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해주시면 재생성, 다시 생성하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전부 선택한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도 못다기가 들어가 볼 수 있죠. 이제 탭을 찍으면 되겠지. 근데 탭 하기 전에 전체 형상의 못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못다기를 할게요. 어떻게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해야 되냐면 경로는 얘도 마찬가지로 안 보이게 하고요. 자, 평면 보기 상태에서 여기 바닥 부분에 마이너스 5인 부분에서 못따기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인 부위에서 못따기 주고 여기도 0인 부위에서 못따기 주고 세 군데를 못따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Z가 0인 부위에서 못따기 주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선택. 윤곽 가공 선택. 자, 체인을 선택하는데 얘 하나, 얘 하나. 체인 선택할 때 화살표 방향 잘 보세요. 이쪽으로 가야만이 하향 절삭이야. 항상 기본이 좌측 보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 위로.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할 때 화살표가 위로 가게.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좌측 보정이 돼요. 이게 두 가지 똑같이 화살표 선택해 주시고 확인. 얘는 하지 말죠. 얘 -5인데 여러분들 바이스 물릴 때 잘못하면 바이스에 긁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얘는 하지 말고 우선 Z 0인부에서만 할게요. 자, 확인하시고 공구는 아까 우리가 NC들이 스포트를 선택했던 거 있죠. 이거 얘로 하겠다. 근데 지금 얘로 하긴 하는데 면치 못따기를 줄 때는 회전수가 1500까지고는 안 돼요. 여기를 한 4000 정도 주겠습니다. (4000) 정도 주고 절삭 뭐야 저기 이상한 코드가 들어갔구나. 여기에 4000을 줘야 되는데 4000 다시가 들어갔어. 하나 둘 셋 4000만 주도록 하죠.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윤곽에서 형태를 2D 못따기를 체크합니다. 자, 2D 못따기를 체크하면 이렇게 상이 뜨거든요. 이때 여기에다가 0.3을 줍니다. 0.3을 못따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0.3. 그 다음에는 0.3 줬죠. 0.3. 얘는 그냥 손댈 건 없고 여기 이 값은 뭐냐면 우리가 못따기 할 때 경보정에다 넣는 값 있죠. 그 값이 이거야. 떨어뜨리는 양이야. 면에서 떨어뜨리는 양. 한 1 정도 떨어뜨리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진입뽑기는 꺼버리세요. 그냥 진입뽑기는 끄세요. 이 진입뽑기가 체크가 끄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돼 있어. 연결 조건에서는 절대값 0으로 체크해주세요. 0. 절대값 0. 이 부분은 가공 깊이는 내가 못따기를 해야 될 면을 얘기한다. 못따기를 작업을 해야 될 면의 Z값. 왜 0인 평면, 0인 평면에 있는 모서리에다가 못따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0으로 주시면 되고, 안전 높이는 체크를 해서 절대로 50. 나머지는 확인. 자, 그러면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생성된 경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바깥에 돌고, 안쪽에 돌고 했죠. 됐나요? 자,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해볼까? 모의가공 체크해서. 자, 이렇게 면치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여기도 면치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탭만 남은 거야. 바닥에는 여러분들 바이스 물렸을 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위험해서 나중에 뺄게요. 그래서 나중에 뭐 상황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탭 작업을 이제 하면 되는데, 그죠? 탭은 이게 관통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가는 거네. 그러면은 지금 탭 작업은 여기 두 개 작업 있죠? 이 두 개 작업하고 비슷하네. 그쵸? 그치? 그럼 이 두 개 작업을 하고 나서 못따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구나. 근데 일단 탭이 뒤에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복사를 눌러요. 그리고 여기 하얀 색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 자, 5번하고 6번을 복사해서 8번하고 9번으로 만든 거야. 자,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냐면 재료 상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작업한 것은 조건에 들어가서 이제 공구를 바꿔줄 거야. 탭으로. 탭이 6번이잖아요. 6번. 그래서 공구에 들어가서 이제 공구를 탭, M6짜리 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복사를 해서 그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바꿔주고, 사이클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서 공구가 없으니까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거르기를 누른 다음에 선택 취소를 눌러서 다 취소를 해요. 하고 여기 보면 RH 탭이라고 하는 게 있어.
RH 탭은 오른 나사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LH 탭이라고 되어 있는데 LH 탭은 왼 나사. 왼 나사를 선택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오른 나사 RH 탭 이걸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여기에 저장된 목록이 쭉 뜨는데 여기서 M6짜리 6.00-1 1이라고 하는 게 피치예요. 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RH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공구번호가 262번이니까 얘를 6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조건에 들어가서 넥스트 누르고 공구번호는 6번. 자, 그 다음 피드레이트 있는데요. 피드레이트는 이건 회전수하고 연관되어 있죠. 스핀들 스피드를 얼마로 했냐면 400으로 했으니까 400으로 하고 피드레이트도 400으로 하고 뭐 프런지나 똑같아요. 이거는 피드 값이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400, 400 회전수 400 피치가 1이라서 그래요. 나머지는 됐고 마침 자, 400에 400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여기 커팅 스피드가 7.5로 되어 있죠. 원래 이제 강이라고 하면 5 정도를 줘요. 근데 지금 뭐 7.5를 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1000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플라스틱이잖아.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 들어갔을 때는 얘를 여기 보면 리지드 탭이 있고 일반 탭이 있는데요. 우리는 탭 폴더를 사용해서 탭을 작업을 할 거라서 그냥 탭을 선택하겠습니다. 리지드 탭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게요. 이 탭을 사용할 경우에는 탭 폴더라고 하는 공구를 따로 사용해야 돼. 탭 폴더 일단 올라가서 탭 폴더 사용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아, 근데 우리가 M6짜리가 있나? 있을 것 같아. 있어? 여기서 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0 관통이니까 마이너스 30까지 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8번을 재생성하면 깊이가 이렇게 관통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9번을 선택하는데 9번도 똑같이 8번에서 줬던 조건대로 똑같이 조건을 바꿀 텐데 조건을 클릭해서 공구는 아까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400에 400 그대로 들어가죠. 400, 400, 400, 400, 6, 6. 절삭 조건에서는 얘도 탭을 선택하시고요. 탭. G84.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30. 자, 그러면 확인 누르면 끝났습니다. 자, 재생성 눌러주면 얘도 관통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를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체크해 볼게요. 자, 하게 되면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호칭 실수 6에 대해서 못따기 값을 약간 준 걸 볼 수 있죠. 6에 대해서 0.5 정도의 못따기 값이 들어갔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했으면 한번 코드 출력해 볼게요. 코드를 출력을 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대기 툴이 나오겠네. 여러분들도 대기 툴이 나오나? 여러분들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대기 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랜덤 타입, 우리까지 순차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랜덤 타입 같은 경우는 미리 대기 위치에다가 매거진 다음 공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놓는 방식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환경 설정에서 지금 대기 툴을 사용하겠다라고 체크해 놨네요. 여기 컨트롤 정의에서 보시면 대기 툴을 쓸 건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공구에서 보시면 처음 공구 물려진 공구 루틴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면 대기 툴 기능이 실행이 돼요. 얘를 여러분들 이게 책 꺼져 있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아까 대기 툴이 나왔던 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기 툴 안 나오죠. 이렇게 해서 2번으로 교체하고 센터 작업을 하고, 그 다음 3번으로 교체하고 간통을 시키고, Q값은 5로 했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교체하고 엔드밀 작업하고, 엔드밀 작업이 다 끝나면 되게 기네요. 그죠? 이건 고속가공 기능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길어요. 그 다음에 너무 길다. 이제 후반부에 가서 여기가 지금 못따기 작업이죠. 81로에서 3.5 깊이까지 작업하고, 얘는 마이너스 8.5까지 작업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탭 작업, G84라고 하는 탭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Z-30까지 F값은 400으로 탭 작업을 한 걸 볼 수 있죠. 얘는 마이너스 30까지 하는데 시작 위치가 달라요. 이것하고 얘하고 시작 위치가, 얘는 Z50에서 시작하고 얘는 Z50, 얘는 5에서 시작하고, 일단 시작 위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선생님이 생성을 했고, 자, 이거를 백프로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설정을 해서 센터 드릴이 5.2, 아까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5.2를 선택, 얘는 평엔드밀인데 10짜리, 그 다음 6번은 리먼데 6짜리, 자, 이거는 드릴인데 못따기용이니까 10짜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설정에서 0,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70, 0 이렇게 해서 고정.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못따기하고 면치가 좀 값이 크죠. 이거는 드릴로 표현하기 때문에 좀 커 보이는 거예요. 자, 작업하시는 분은 작업하시고, 이거 연습하실 분들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실에서 연습하실 분들 연습하세요. 자,